정민아, 솔직하게 말해. 돈 때문에 온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재개발 소식 나니까 나타났잖아. 너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던 건 알아. 근데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나으라고 했어? 집 나가라고 했어? 엄마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 나가라고 했지. 그런데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정민아, 이 집은 이미 엄마 명의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한 지 25년 넘었어. 이 집 관리한 것도 세금 낸 것도 다 엄마야. 넌 10년 전에 나갔고. 하지만 나도 아빠 딸이잖아. 상속권이 있어. 정민아, 그런 거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엄마 명의로 다 정리됐다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 동네는 예전 그대로였다. 아니, 더 낡아 있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야? 옆에서 딸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우는 이 동네를 처음 봤다. 당연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 게 지우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니까. 응, 엄마가 태어난 집이야. 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니 2층짜리 낡은 주택이 보였다. 빨간 벽돌의 녹슨 대문. 현관 앞에는 철거 예정 2025년 3월 15일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나는 태어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엄마가 재혼에 들어온 뒤로는 오빠 정우와도 함께 자랐다. 하지만 10년 전 내가 임신 사실을 알린 그날 밤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집 나가. 너 같은 애 키울 수 없어.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지우 손을 꼭 잡고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데 옆집 아줌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 나를 봤다. 어머, 정민이 아니야? 어쩐 일이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10년 전 그날도 이 아줌마는 나를 봤었다. 짐가방을 들고 나가는 나를.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줌마는 내 얼굴을 훑어보더니 지우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 이게 그때 그 애구나. 많이 컸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미혼모라는 것을, 내가 쫓겨났다는 것을. 재개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아, 그래. 오늘 설명회 있어. 동사무소 앞 공터에서. 내 엄마도 가실 거야.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슬쩍 눈을 피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입을 다물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지우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아줌마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정민이 왔어. 응, 그 애. 재개발 때문인가 봐. 숨이 막혔다.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다. 오후 2시 설명회 장소에 도착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앞쪽에 간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구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다. 나는 지우와 함께 뒤쪽 구석에 섰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마였다. 박순자. 10년 만에 보는 엄마는 더 늙어 있었다.
머리는 반쯤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단호했다. 엄마는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을 둘러봤다. 저희 집은 재개발 보상금을 전부 아들 이정호에게 물려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부 27억이라던 보상금을 전부 오빠한테? 그럼 나는? 엄마 옆에 서 있던 오빠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지우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와 오빠를 지켜봤다. 엄마는 구청 직원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빠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는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정민아? 네, 왔어요. 오빠도 나를 봤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코웃음을 쳤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반갑지 않았다. 재개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엄마가 팔짱을 꼈다. 왜? 무슨 볼일 있어? 저도 이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보상금 얘기 저한테도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다. 너? 엄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넌 이미 우리 집 사람 아니야. 귓가가 먹먹했다. 애 낳고 나간 순간 끝났어. 이제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려는 거야? 오빠가 거들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돈 냄새 나니까 온 거 아니야? 숨이 막혔다. 지우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돌아섰다. 집에 가자, 정호야. 오빠도 따라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애가 딸이래. 미혼모였다며? 10년 만에 나타났다는데 돈 때문 아니겠어? 참 요즘 세상에. 귀가 따가웠다.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집 아니야? 나는 지우를 안아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엄마가 알아볼게.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정민 씨.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고 있었다. 혹시 법적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억울한 일 많거든요. 변호사였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법무법인 정혜, 가족법 전문 변호사 김태훈.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지우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낡은 2층 주택이 저 멀리 보였다. 그 집은 내가 태어난 곳이었고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쫓겨나야 했을까? 왜 엄마는 나를 저렇게 대하는 걸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다. 버스가 왔다. 나는 지우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동네가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지우와 함께 근처 모텔에 묵었다. 싸구려 모텔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원룸 월세는 이미 2개월 밀려 있었고 통장 잔고는 18만 원이 전부였다. 지우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엄마, 내일은 어디가? 엄마가 할 일이 좀 있어. 지우는 학교 가야지. 학교 안 가도 돼.
엄마 혼자 두기 싫어. 나는 지우의 이마에 키스했다. 괜찮아. 엄마 강해.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지우가 잠들고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재개발 보상금 상속 지분 미성년자 상속 포기 무효. 가족재산 분할 소송 화면을 가득 채운 법률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도 권리가 있을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다시 그 동네로 갔다. 이번엔 집 앞까지 들어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리자 엄마가 문을 열었다. 또 왔어? 엄마 얘기 좀 해요.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문을 열어줬다. 거실로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10년 전 그대로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재개발 조합 보상금 산정서, 토지 및 건물 평가액 같은 글자들이 보였다. 소파에는 오빠 정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정민아, 진짜 집요하네. 뭐가 그렇게 아쉬워? 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 나도 이 집에서 살았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재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게 20년도 더 된 일인데 엄마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다 말고 나왔다. 정민아, 솔직하게 말해. 돈 때문에 온 거지?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재개발 소식 나니까 나타났잖아. 목소리가 차가웠다. 너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던 건 알아.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나으라고 했어? 집 나가라고 했어? 엄마가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 나가라고 했지. 그런데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애도 키우고. 숨이 막혔다. 오빠가 말을 이었다. 정민아, 이 집은 이미 엄마 명의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한 지 25년 넘었어. 이 집 관리한 것도 세금 낸 것도 다 엄마야. 넌 10년 전에 나갔고. 하지만 나도 아빠 딸이잖아. 상속권이. 상속권? 오빠가 코웃음 쳤다. 정민아, 그런 거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엄마 명의로 다 정리됐다고. 엄마가 소파에 앉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민아, 내 말 잘 들어. 넌 이미 우리 집 사람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애 낳고 나간 순간 끝났어. 내가 여기 와서 권리 주장해봤자 소용없어. 법적으로도 가족으로도.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난 너한테 미안한 것도 없어. 내가 임신했을 때 낙태하라고 했잖아. 근데 넌 안 들었어. 고집 피워서 낳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엄마, 나 그때 20살이었어요. 겁났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야?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민아, 이제 그만 가. 우리 할 얘기 없어. 오빠도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지금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려는 거야? 돈 없으면 일하든지. 왜 남의 돈 탐내?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아빠 집인데. 내 목소리가 커졌다. 오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빠, 내 아빠는 돌아가신 지 25년 넘었어. 이 집은 이제 엄마 거야.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물려주기로 한 거고. 왜 오빠만? 왜긴 내가 여기서 엄마 모시고 살았으니까. 나도. 넌 나갔잖아. 자기 선택이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정민아,
이제 정말 가. 다음에 또 오면 문 안 열어줄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 나왔다. 현관문이 내 뒤에서 닫혔다. 또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골목을 빠져나왔다. 길 모퉁이에서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기 저의 정민이야. 돈 냄새 맡고 돌아온 거래. 아이고 참.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미혼모였다며? 애 데리고 왔다던데. 요즘 애들은 뻔뻔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것도 모자라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다. 모텔로 돌아왔을 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엄마 볼일 좀 봤어. 지우가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집 아니야? 할머니 집.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지우를 꼭 안았다. 밤이 되었다. 지우가 잠들고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명함을 꺼냈다. 법무법인 정혜 가족법 전문 변호사 김태훈 휴대폰을 켰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저 어제 명함 받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뵀죠.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차들이 지나갔다. 나는 이 싸움을 해야 할까? 엄마와 오빠와 싸워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남긴 집이라면 그럼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나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미성년자 상속 포기 법적 효력 화면에 여러 법률 정보가 떴다. 읽다 보니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는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가정법원 허가. 엄마가 그런 거 받았을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그때 내가 찍은 도장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서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확인해야겠다. 이 집에 대한 내 권리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엄마와 오빠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다음 날 오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남역 근처 작은 빌딩 3층이었다. 간판에는 법무법인 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이정민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김태훈 변호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10년 전 집에서 쫓겨난 일, 재개발 보상금을 오빠에게만 준다는 엄마의 선언,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철수요.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산업재해로. 그럼 그 당시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돈이 꽤 나왔다고 들었어요.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현재 그 집 명의가 누구죠?
엄마요. 박순자. 아버지 사망 후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다 처리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봐야겠네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오래된 토지대장이랑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야 하고. 그게 뭐예요? 집이 언제, 누구 명의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 명의로 지어졌다면 상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추적할 수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제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이정민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상속 포기를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상속 포기요? 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만약 그 절차 없이 포기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면 그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그때 제가 찍은 도장이 혹시 그 당시 뭔가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 있으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은행 서류라고 하면서 도장만 찍으라고 했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용은 안 읽으셨어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정민 씨, 일단 구청에 가서 모든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가능하면 상속 관련 서류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오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아버지가 남긴 물건 중에 통장이나 수첩 같은 거 남아있나요? 순간 뭔가 떠올랐다. 10년 전 집을 나올 때 나는 내 방 서랍을 다 뒤집어 놨었다. 그때 몇 가지 물건을 챙겼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그거 가져오세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나는 곧장 모텔로 돌아갔다. 지우는 학교에 가고 없었다. 나는 가방을 뒤졌다. 10년 동안 짐을 옮길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다녔던 작은 상자. 그 안에 아버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상자를 열었다. 낡은 가죽 수첩이 나왔다. 표지에는 이철수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1998년 10월 산재 보상금 8천만 원 입금. 1998년 11월 생명보험금 1억 2천만 원 입금. 정민이 대학 등록금 4년치 2천만 원. 정민이 결혼자금 5천만 원. 나머지로 집장만 정민이 명의로. 가슴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이 돈을 모았던 거였다.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려고. 눈물이 흘렀다. 수첩 뒤쪽에는 은행 통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국민은행 예금주 이철수 잔액 2억 원. 그 아래 메모가 있었다. 이 돈은 정민이 것. 내가 없어도 정민이가 잘 살 수 있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날 생각했는데 엄마는 이 돈을 어떻게 한 거지? 다음 날 나는 구청으로 갔다.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다. 25년 전 토지대장이랑 건축물대장 열람하고 싶은데요.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말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오래된 자료라 시간 좀 걸립니다. 이틀 정도 후에 다시 오세요. 네. 그리고 상속 관련 서류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등기소에 가셔야 해요. 등기부등본 떼시고 상속 등기 내역 확인하시면 돼요. 나는 곧장 등기소로 갔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서류를 펼쳐봤다. 소재지번 서울시 구동 123-45. 소유자 박순자. 등기일자 1999년 3월 15일. 1999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998년 10월이었다. 그럼 5개월 후에 명의가 엄마로 넘어간 거였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등기소 직원에게 물었다. 상속 등기 내역 확인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프린트를 해줬다. 상속 등기 내역. 피상속인 이철수 1998년 10월 사망. 상속인 박순자 배우자 지분 100%. 상속인 이정민 딸 상속 포기. 상속 포기. 내 이름 옆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거 상속 포기 서류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나는 곧장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상속 포기 서류 열람을 신청했다. 30분을 기다렸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상속 포기 신고서. 신고인 이정민 당시 만 17세. 법정 대리인 박순자. 신고 일자 1999년 2월 10일. 서류 아래쪽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 도장. 하지만 그 옆에 있어야 할 게 없었다. 가정법원 허가서.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가정법원 허가 받은 건가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허가 내역이 없네요. 그냥 신고만 된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미성년자 상속 포기는 법원 허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해요. 그럼 이건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서류를 복사해서 들고 나왔다. 모텔로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확인했어요. 상속 포기 서류에 법원 허가가 없어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확실합니다. 이정민 씨의 상속 포기는 무효예요. 법적으로 이정민 씨는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그럼, 네. 그 집에 대한 이정민 씨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남긴 집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마련한 집이었다. 그리고 그걸 엄마가 빼앗아 간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수첩을 계속 들여다봤다. 정민이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으로.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다. 지우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돈. 그 돈으로 지우를 키웠어야 했는데 대신 나는 10년 동안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를 하며 살았다. 지우 분유값 걱정하고 유치원비 걱정하고 병원비 걱정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엄마가 내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 김태훈이었다. 이정민 씨,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소송 준비해야 합니다. 네, 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어머니나 오빠 쪽에서 연락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특히 서류에 사인하거나 도장 찍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엄마와 오빠를 상대로 한 싸움이.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김태훈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다. 일단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거, 그리고 형사 고발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제기하는 거. 사문서 위조요? 어머니가 이정민 씨의 서명을 위조했거나
미성년자인 이정민 씨를 속여서 도장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민사로 재산을 되찾고 형사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사인을 요청했다. 소송 비용은 나중에 이기면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착수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착수금이 얼마예요?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300만 원.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18만 원. 변호사가 내 표정을 보더니 말했다. 일단 분할로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민아, 나야. 엄마. 가슴이 철렁했다. 네. 너 변호사 만났다며? 어떻게 알았지?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 너 우리 고소하려고 한다며?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 나. 정민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내 돈 가져갔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남긴 돈. 무슨 소리야? 그 돈은 다 집 사는 데 들어갔어. 내 아빠 빚도 갚고. 거짓말이에요. 아빠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엄마가 말했다. 정민아, 너 정말 법원까지 갈 거야? 엄마를 상대로? 엄마가 먼저 날 속였잖아요. 속였다고? 난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내 아빠 죽고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내 돈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 집은 내가 25년 동안 지켜온 집이야. 세금도 내가 냈고 관리도 내가 했어. 넌 10년 전에 나갔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내가 미혼모 되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나도 피해자야. 숨이 막혔다. 엄마, 정민아, 내 말 잘 들어. 너 소송 걸면 우리 가족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이미 끝났잖아요. 10년 전에. 뭐? 엄마가 날 쫓아냈을 때 이미 끝났어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오빠였다. 정민아, 나 정호야. 왜? 너 진짜 소송할 거야? 응. 미쳤구나. 너 이기지도 못해. 그건 법원이 결정할 일이야. 오빠가 비웃었다. 좋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근데 알아둬. 내가 이 짓 하는 순간 너 완전히 혼자야. 난 이미 혼자였어. 그래. 그럼 지우는? 그 애도 이모, 외할머니 없이 키울 거야? 가슴이 철렁했다. 뭐? 우리 가족이랑 완전히 남이 되는 거야. 그럼 지우도 친척 없는 애가 되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말문이 막혔다. 정민아,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지금이라도 그만둬. 그럼 우리도 너 봐줄게. 돈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돈? 응. 보상금 받으면 1억 정도 줄게. 어때? 소송 걸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낫잖아. 1억. 큰 돈이었다. 하지만 내 지분은 60%였다. 27억에 60%면 16억이 넘었다. 오빠, 나한테 원래 얼마가 있는지 알아? 뭐? 법적으로 내 지분 60%야. 16억이 넘어. 근데 오빠가 1억 준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야, 정민아.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응. 끝까지 갈 거야.
좋아.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지우가 자다 말고 뒤척였다. 엄마. 응,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지우를 안아주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걸까? 가족을 고소하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지우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것. 그걸 지우에게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가기로. 일주일 후 소송이 접수됐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다. 민사소송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장도 제출했어요. 고발장이요? 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나갈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지급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보상금 지급을 막아두는 거예요. 그럼 보상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요. 소송 끝날 때까지요.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지나가다 들은 아주머니들의 대화. 야, 들었어? 박순잔의 딸이 엄마 고소했대. 뭐? 진짜? 응. 집 지분 달라고. 그것도 형사 고발까지 했대. 아이고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날 저녁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다. 정민아, 너 때문에 나 경찰서 간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엄마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손이 떨렸다. 답장을 쓸 수 없었다.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다. 2주 후 법원 첫 조정기일이 잡혔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조정실 앞에서 엄마와 오빠를 봤다. 1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머리는 거의 다 새어 있었다. 오빠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엄마가 나를 봤다. 정민아, 엄마,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정실로 들어갔다. 판사가 중간에 앉아 있었고 양쪽에 우리가 마주 앉았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이정민 씨 측에서 상속회복 청구를 하셨네요. 박순자 씨 측 입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마 쪽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박순자는 남편 사망 후 25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원고 이정민은 10년 전 가출 후 연락을 끊었고 재개발 소식이 나자 돌아온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소리쳤다. 판사가 나를 제지했다. 진정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김태훈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다. 원고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피고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상속 포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효 행위입니다. 엄마 쪽 변호사가 반박했다. 상속 포기 당시 원고는 도장을 직접 찍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악용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계속 공방을 벌였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엄마를 봤다. 엄마도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조정은 결렬됐다. 판사가 말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개월 후입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오빠가 나를 막아섰다. 정민아, 비켜줘.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응. 오빠가 비웃었다. 좋아. 근데 알아둬. 이거 언론에 나가면 내가 더 욕먹을 거야. 딸이 엄마 고소라는 제목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언론? 응. 기자들한테 이미 제보했어. 곧 기사 나올 거야. 며칠 후 정말로 기사가 났다. 재개발 보상금 27억 놓고 모녀 법정 싸움. 10년 만에 돌아온 딸, 친모를 형사고발. 미혼모 딸 대홀로 집 지킨 어머니, 누가 옳나? 댓글창은 난리였다. 요즘 자식들 진짜 무섭다. 엄마가 25년 키운 집인데 무슨 권리?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다. 미성년자 상속 포기가 무효면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님? 친아빠가 남긴 돈인데 딸 권리 있지 않나? 기사 제대로 안 읽었네. 사문서 위조 혐의잖아.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날 밤 지우가 물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할머니 고소했다고 하던데 진짜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응. 왜? 할머니가 엄마 거 가져갔거든. 뭘?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거.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가 맞는 거네. 지우야,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알아. 눈물이 흘렀다. 지우를 꼭 안았다. 2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대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상속 포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엄마가 은행 서류라고 하면서 도장만 찍으라고 했어요.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고 그게 상속 포기 서류인지 몰랐어요.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정법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최근에 알았어요. 엄마 쪽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이정민 씨, 당신은 10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죠? 네.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쫓겨났으니까요. 스스로 나간 거 아닙니까? 엄마가 나가라고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당신 주장일 뿐이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다. 증인 신문, 서류 제출, 감정평가.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이 지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침내 선고 기일이 왔다. 법정에 모두 모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원고 이정민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피고 박순자는 원고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상속 포기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고의 상속 지분은 법정 상속분인 60%로 회복한다. 엄마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오빠가 책상을 쳤다. 재개발 보상금은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하되 피고가 25년간 관리한 점을 고려하여 관리비용 명목으로 10%를 공제한다. 판사가 말을 마쳤다. 나는 이겼다. 법적으로. 하지만 가슴은 무너졌다. 법원을 나오는데 엄마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오빠는 어디론가 전화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대출 독촉이요? 지금 법원 판결 나서 돈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걸어 나왔다. 다음 날 철거가 시작됐다. 나는 지우 손을 잡고 멀리서 지켜봤다. 굴착기가 집을 무너뜨렸다. 빨간 벽돌이 부서지고 2층이 무너졌다. 내가 태어난 집, 아버지가 살았던 집,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집, 먼지가 피어올랐다. 엄마가 무너진 집터 앞에 서 있었다. 허리가 굽은 채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오빠는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이제 가자. 응. 지우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집이 있던 자리에 먼지만 남아 있었다. 등기부는 바로 잡혔다. 내 이름이 다시 들어갔다. 60% 지분. 하지만 가족은 완전히 끝났다. 버스 안에서 지우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서. 할머니는? 할머니는 이제 없어.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버스가 움직였다. 동네가 멀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 수첩 사진을 봤다. 이 돈은 정민이 것. 내가 없어도 정민이가 잘 살 수 있게. 아버지, 제가 지켰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 하지만 대신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오빠를, 가족을. 눈물이 흘렀다. 지우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괜찮아. 우리 둘이면 돼. 나는 지우를 안았다. 그래. 우리 둘이면 된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